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미국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병원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오늘 백악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병원 밖 외출이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난이 이어지자 비서실장은 경호원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을 방어했습니다. 팍스 TV 로라 잉그램은 대통령은 밤에 병원 밖에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라고 하는 성품이라고 방송에서 강조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남편 문병을 가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에게 자신이 걸린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포스트 레이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증세는 주치의가 발표하는 것보다는 심각하다는 게 치료 과정을 본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세 번째 테스트에서 지난 토론 이후의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부통령 후보 토론은 예정대로 이번 주 수요일에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서 열립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부통령 후보 토론이 여러 의미에서 어느 해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꼼짝 못하는 사이 대리전을 치러야 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에게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아시아 방문은 한국과 한인에게는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3개국 총리를 만나 북한 핵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막상 한국은 방문 일정도 취소했고 한국 총리는 그 회담에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도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백악관의 대변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고 오늘 아침에 자신의 그 트윗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일은 예정됐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문제였었지. 호프익스라는 제일 처음에 이제 발표가 된 대통령의 그 보좌관과 바로 백악관의 이 대변인이요. 켈리 맥케네니 대변인은 늘 거의 많은 부분을 같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가는데 호프익스가 있고 대통령 가는데 백악관의 그 대변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미네소타주의 선거 유세도 같이 갔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이 백악관 대변인이 양성 반응이 이제 오늘 나왔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목요일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기자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을 그 목요일에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때 그 호프익스의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했고 호프익스의 감염은 목요일에 오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지만 사실은 이미 미네소타주 선거 유세를 하고 돌아오던 중에 아팠기 때문에 격리가 됐고 공군기에 따로 격리를 시켰고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백악관 비서실장 그 뒤로도 기자회견을 했었고 본인은 호프익스의 그 내용을 몰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필수 일꾼으로 미국인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다. 근면하게 일을 했고 앞으로도 자가격리 상태에서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금요일에 제가 오늘의 미국 방송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어떠한 한 내용을 이 정도면 백악관의 대변인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왜 비서실장이 나왔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일들,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오후에 월터 리드 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10월 2일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2일부터 선거가 치러지는 때까지 한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한 곳은 19개 주 60번 이상 대규모 몇만 명씩 모이는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선거 유세에서 유권자들을 환호하게 만들고 엔터테이닝 해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과 노력과 결과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날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4년 뒤에 같은 10월 2일 재선을 앞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월트리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기 전에 호흡이 곤란해서 백악관에서 2번 산소 공급을 받았었고 지금도 대통령의 증상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의 주치의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기자들이 물어보는 말에 잘 답하지 않고 주치의의 말과 비서실장 말이 다르고 달랐던 말에 대해서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이 화를 내면 다시 팍스TV에 가서 내가 좀 전에 했던 말 아니라고 하고 주치의도 뭔가가 72시간 전에 진단을 받아서 하면 수요일에 진단 나왔다는 거거든요. 양성 반응이. 그렇게 말했다가 그럼 수요일이에요? 하니까 내가 말 실수했다고 하고 백악관이나 주치의에게서 나오는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건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국가 안보라는 커다란 어떤 그 헤드라인 아래 숨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개적인 그 기자회견에서 일치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여졌었고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의 증세, 병원에서의 활동, 오늘 퇴원할 것인가, 언제 진단받았는가, 지금 미국 대선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가, 주말에 여러분들 또 뉴스를 듣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제가 주말에 있었던 것과 오늘 나오는 뉴스를 대강 앞부분에는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새벽 6시 30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트윗은 조금 긴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팍스 TV를 보면서 팍스 TV의 팍스 앤 프렌즈에서 누군가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나는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투표합니다. 내 아버지가 노조인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401k가 3배 이상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탁마켓을 주식시장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면서 next year 내년에는 주식시장이 그 어느 해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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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느낌표를 5개나 찍은 이것이 가장 긴 트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5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13번 트윗을 했습니다. 전부 대문자로 아주 짧게 종교 자유 투표하시오. 법과 질서 투표하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군대 투표하십시오. 주식시장 하이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해 주는 것 투표하십시오. 더 좋고 더 싼 그런 건강보험 투표하십시오. 낙태 반대 투표하십시오. 뭐 이런 식입니다. 맨 아래는 스페이스 포스 우주에 관해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 개척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해서 투표하십시오. 또 하나 있네요. 규제를 굉장히 많이 줄여줄 테니까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은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의 병세에 대해서는 이런 말 저런 말 오고 가는 말이 많은데 무슨 약으로 치료를 하는가를 보면은
전문가들은 웬만큼 짐작을 하죠. 아주 가벼운 상태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치료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소호흡 공급을 처음에는 아니다, 안 받았다, 오늘 하다가 금요일 날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백악관에서 산소 호흡을 먼저 공급받고 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 뒤에 대통령이 여러 번 트윗하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보낸 것을 보면은 혼자 걸어 다니고 뭐 건강 상태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런데 약 자체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아니고요. 렘데스비르를 지금 2번 투여받았고요. 5days 플랜으로 렘데스비르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렘데스비르는 그 중증 환자에게 주는 거죠. 원래 이볼라 치료약이지만. 그리고 이제 그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도 역시 입원해 있는 중증 환자에게 씁니다. 아직 식품의약국에서 승인 나지 않은 그 항체 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그게 예사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션 해니티와 목요일에 인터뷰할 때 그때는 이미 뉴저지주에서 선거기금 모금에 가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사진도 찍고 돈도 뭐 한 25만 달러인가 모았다고 하고 하는데 션 해니티에게도 그 아침에 이미 양성 반응이 나왔답니다. 대통령이 목요일 아침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고 호프 힉스 보좌관이 양성 반응인 것은 얘기를 하면서 나도 오늘 밤이나 내일 테스트를 받겠다 하고는 자정이 넘어서 동부 시간으로 새벽 1시에 내 와이프와 함께 양성 반응이다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증상은 수요일부터 이미 일으켰다고 하는데 수요일이면은 미네소타에 갔는데 미네소타에서 대통령이 오기 전에 주지사가 대통령과 만날 사람들에게 전부 악수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다 지시해 놨는데 대통령이 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사진 찍자고 하고 악수하자고 하고 다들 테스트 받으셨잖아요. 음성이잖아요. 대통령 만나는데 테스트 안 받을 게 없잖아요. 그렇게 했다. 지금 미네소타도 난리 났고요. 말 그대로. 그리고는 병원에서의 그 활동이 가장 이슈가 됐는데, 병원에서 대통령이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트윗도 하고 4분짜리 비디오도 내고 중간에 누군가 전문가가 볼 때는 기침을 한 것 같은데 편집을 한 것 같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드라이브 바이 어떤 그 차량 행렬을 했죠. SUV 방탄 자동차는 뭐 문 틈새도 다 막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N95 마스크를 쓴 경호원 2명이 앞에 앉아 있었고 대통령 정작 N95를 이 경우에 써야 될 사람은 대통령인 것 같은데 대통령은 천으로 된 검은색 마스크를 쓰면서 왜 밖으로 나왔는가? 질병통제국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전염병 환자잖아요. 렘데시비르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전염병 환자가 병실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그 좁은 공간에 태우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한다고 손 흔들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까지도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그 비난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경호원들 우선 생명의 위협 이런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인터레스팅하다. 비서실장의 얘기입니다. Criticizing, well, he put his Secret Service agent at risk. Well, the Secret Service agent, how do we think that he got here? I mean, we came here in Marine One. The Secret Service agent that is with him has been with him. He's been with him 이 in 말이 cars.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월터 리드 병원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본인 대통령과 내내 같이 있다고 하면서 병원에 올 때는 공군 1호기가 아니라 이제 헬기를 타니까 헬기가 해병대원이잖아요. 해병대 헬기를 탈 때 이미 경호원은 그 헬기 같이 타고 왔다. 이미 노출됐는데 뭐. 이게 대통령 비서실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팍스 앤 프렌즈의 진행자 3명이 그렇다고 소리를 거기다가 하나 추임새를 보태주더군요.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경호원들이 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생명도 감수하면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어권도 갖고 있죠. 이 경우에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백악관 출입 기자를 했었던 한 사람이 트위터에 오늘 아침 쓴 것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러시안 룰렛이다. 그것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팍스의 로라 잉그램이 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통령을 온화한 대통령이라고 해야지 되는가? 그 로라 잉그램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밤에 지지자들 밖에서 나를 지지해 주는데 고맙다고 비서실장에게 초콜릿 나눠주라고 해서 비서실장이 나가서 초콜릿 나눠줬잖아요. Now, Raymond, just for people who missed this, I want to read the message. 사람들이 그것을 미스하기 때문에 내가 이 그 비서실장의 이 메시지를 다시 읽어주겠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팍스의 로라 잉그램이 읽고 있습니다. This is the kind of president we have. He's in the hospital with COVID. He sees the supporters out in front of the hospital live on your show. He sends me out to give Trump chocolate kisses to them as a thank you. 잘한 건가요? 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도 양성 반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활용할 땐 잘 활용해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토론을 담당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크리스 크리스티도 그 많은 사람 연방 대법관 그 발표하는 그 자리에도 갔었고요. 그 자리에 갔었던 사람들이 지금 많이 걸렸잖아요.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2명 그리고 이제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학교인 노트르담 대학교의 총장 다 마스크 안 쓰고 허그하고 웃고 크게 떠들고 아웃사이드에서 있었던 이벤트만 보통 사람들은 봤지만 인사이드에서도 백악관 안에서도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 크리스티는 대통령을 따로 만나서 토론에 대해서 준비도 했고 그 이벤트에도 갔는데 막상 호프익스가 감염되고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도 백악관에서 그 통고를 받지 못했답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군요. 뉴스 보고 알았다고. 루디 줄리아니에게도 얘기해 주지 않고 그래서 크리스 크리스티도 비만이고 천식이 있으니까 병원에 갔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신뢰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금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이냐. 물론 어느 정도는 숨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나서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의 주치의가 션 콘이라는 그 네이비 커맨더인데 1980년생이니까 40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MD가 아니고 DO거든요. 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 DO가 백악관 그 주치의로서는 처음 MD가 아닌 사람인데 보통 이 DO는 아주 어렵게 라이센스 받기는 하죠. 아스티오패틱 그런데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 이런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전문인들이고요. 이 사람이 지난번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대통령에게 5월 달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을 했었던 것으로 세계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예방식으로 한다고 하고 이번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대통령이 먹었다는 얘기는 복용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백악관 스태프들도 지금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 많은 백악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감염이 됐는데도 정확하게 뭐가 전달이 되지 않아서 뉴스 보고 대통령 트윗을 보고 안다는 겁니다. 백악관에서는 비서실장이 직원들에게 백악관과 질병통제국에서 모든 이제 누구를 만나고 대통령이 만난 사람도 너무 많고 하니까 뭐 대규모 모임에 많이 가서 그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다 철저히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질병통제국이 우리는 아닌데 우린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데 라고 하니까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신뢰도가 없다는 것 그리고는 이제 여론 자체는 그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 대통령의 안전은 국가의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방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 관리 못하면 너무 죄송한 마음 들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것을 잘 못했다 하는 여론이 ABC 조사 결과 72% 공화당 43%를 포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바이든 후보의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서
대통령의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기 전에 조사한 것인데 토론 이후에 월스트리트저널과 MBC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가 14%포인트 차이로 이긴다고 하고 지금 거의 모든 매체가 85% 이상 트럼프 대통령을 바이든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89%로 보고 있고요. 538도 87%인가 아무튼 85%에서 거의 90%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오늘 오후에 백악관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의 여론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사라져버린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숨 쉬는 명품 이불입니다. 외길 33년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대통령과 와이프는 조금 다르고요. 지금 부통령이 굉장히 어깨가 무겁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통령도 그래요. 지금 백악관 그 대변인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호픽스 늘 만나, 대통령 늘 만나, 퍼스트 레이디 늘 만나, 많이 만났는데 아직까지는 음성 반응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지금 그 양성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에 밖으로 나와서 손은 들고 자동차 안에서요. 그런 일 했는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백악관에서 격리한다고 했고 남편 문병 안 가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이기 때문에 가게 될 때는 퍼스트 레이디의 그 경호원도 가야지 되고 운전기사, 의료진 다 그 사람들을 내가 지금 전염병 환자인데 감염시킬 수 없다 해서 안 간다고 했고요.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에게 다 집에서 재택근무하라고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여전히 마스크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뭐 이번 주 목요일에 애리조나에서 선거 유세도 있고 하는데 그 같은 선거 유세도 마스크 쓰는 것을 권고는 하되 의무는 아니고 거리두기는 아예 하라는 말도 없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다. 다다익선식의 캠페인은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바이든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바이든 후보는 지난주 화요일에 선거 토론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3번 테스트를 받았답니다. 금요일에 2번 받았고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받아서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오늘은 플로리다주 격전지로 가서 MBC 방송이 주최하는 타운홀 미팅에 갑니다. 지난번에 그 토론을 할 때 거리가 진짜 굉장히 꽤 있어 보였거든요. 보통 때와는 달리 거리를 많이 뒀거든요.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후보나 또 그 사회를 보는 팍스의 그 크리스 월러스 세 사람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13피트 거리는 뒀지만 아무튼 말은 많이 했고요. 침도 많이 튀었을 테고요. 해서 바이든 후보는 이 점을 잘 봐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거 캠페인 광고는 다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캠페인 광고는 하고 캠페인을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트윗으로는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떤 분께서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엄청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거예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의 효과인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휘를 잘못했다.
마스크 쓰기라던가 이런 것을 거부하더니 본인이 양성 반응이 나왔네. 그리고 양성 반응 나온 뒤에 본인이야 최고의 치료를 받지만 식품의약국에서 아직 승인하지 않은 치료법으로도 치료를 받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렇게 밖을 돌아다니는가? 이런 것이 그 보도가 되기 때문에 결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인분들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러시안 룰렛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또 오늘 아침에 NPR 방송에서 공화당의 전략가가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잘 나온 이유가 뭐냐고 앵커가 물어보니까 본인이 안전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는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도자에 대한 뭐 좋은 심판, 나쁜 심판이 있는 것이고 어떤 땐 이래서 민주주의 무조건 숫자로만 하는 것이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해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선거 캠페인을 중단했다는 것은 이런 뜻으로도 봐야지 됩니다. 아, 당선된다는 자신이 있다는 거네. 항상 그렇잖아요. 싸울 때 초조한 사람이 몸달아 하면서 좌충수를 많이 두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캠페인을 모두 내렸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 승리를 예감 내지는 확신까지는 아니라도 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초조하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캠페인 안 하지 않거든요. 그게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볼 때는 이미 그 민주당으로 넘어온 것으로 그 지금 계산하고 있거든요. 미시건도 지난주에 미시건을 갔는데 미시건이나 플로리다나 위스콘신, 미네소타는 전부 지금 그 민주당이고 지금 결정 안 된 곳이 뭐 한 4군데 있는데 애리조나하고 오하이오를 포함해서요. 애리조나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서가고 오하이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앞서가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으로 가면 펜스 부통령은 정말 건강을 지키고 싶죠. 워싱턴에서. 펜스 부통령과 와이프도 네거티브인데 그런데 공화당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지금 대통령도 없는데 나가서 대리전을 치러야 될 것 아니야 라고 하는데 지금은 네거티브지만 바이든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가 끝나봐야지 그 토론에서 대통령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제부터 이 바이러스 증상이 있어서 확정 자체는 지금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냐 어느 것을 믿어야지 될지 모를 그럴 정도이지만 어쨌든 그 토론이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다 지나야 바이든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옮지 않았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펜스 부통령은 그런데 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 만났기 때문에 지금 양성 반응 걸린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소개할 때 그 베럿 지명자는 여름에 이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거티브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소개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 앞에 있었던 사람이 다 걸렸거든요. 공화당 법사위원회 소속 뭐 2명의 연방 상원의원, 노트르담 대학 총장, 뭐 캘리안 코웨이, 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그리고 또 공화당의 선거대책본부장도 지금 바이러스에 걸렸거든요. 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그래서 그 자리에 법무장관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어떻게 걸려 있을지 모르는 일이고 호프 힉스도 부통령은 만났고요.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과 다 같이 있었습니다. 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도 지금 결과를 조금 봐야지 되고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YouGov니까 그 이코노미스트의 여론조사네요. 야후 뉴스가 이것을 YouGov에 의뢰를 해서 카멜라 해리스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누가 더 좋아? 누구를 지지해? 보통 이제 선거를 할 때는 도전자 측보다는 현직 대통령의 아래 있는
그 부통령이 좀 그 지지를 많이 받죠.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사이에서는 해리스 후보 48%, 펜스 부통령 45%, 그냥 등록한 유권자 사이에서는 이게 확 좁혀져서 그 해리스 후보가 1% 앞서갑니다. 46%대 45%. 나이 든 사람은 펜스 후보를 더 좋아하고 45세 이상. 그러나 19살에서 29살 사이 젊은 사람들은 해리스 후보를 훨씬 좋아하고, 토론이 취소돼야지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뭐 65% 정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서 열리는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딱 한 번이에요. 보통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번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첫 번째 토론회에서 이슈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국민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론은 훨씬 중요하고요. 잠시 뒤에 마켓 분위기도 좀 말씀드리고, 다른 변화, 다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 그 이슈가 쏠려서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식시장이 별 그 요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은 오늘 악시오스가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요, 블룸버그 뉴스도 마찬가지고 11월 선거 이후를 더 걱정하는 것 같다. 그 혼란을, 트럼프 대통령의 병세에 대해서 별로 동요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런데 뭐 꼭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아시아나 뭐 다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물론 금요일에 뭐 S&P 500나 나스닥이나 내려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대단히 하도 많이 놀래서 그런지 놀란 그런 일이 조금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마켓의 위험성, 이런 여러 가지가 보통 때보다 한 6배 정도는 더 높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적어도 2023년까지 이자율을 뭐 0%로 고정을 시켜놓겠다고 했으니까, 그 대통령보다는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도 뭐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이 두 군데의 인스티튜션을 투자가들이 지금 기대고 있다, 믿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달러의 가치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투표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본인에게 맞는 이슈에 따라서 투표를 하실 겁니다. 나에게 세금 이슈가 가장 중요하면은 뭐 세금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게 나에게 이득이다 싶으면 그분은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이슈가 더 중요하다던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역시 그 선택을 하실 그럴 그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트럼프 대통령이냐 바이든 그 후보냐, 여기에서 한인이 아니라 다른 인종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매체가 드러지 리포트거든요. 드러지 리포트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가짜 뉴스라고 늘 주장을 하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방송, 이런 매체의 기사를 많이 링크합니다. 드러지 리포트가 트럼프 대통령과 조금 멀어지기 시작한 게 2019년 여름부터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 그 맷 드러지라는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그레이트한 신사다, 그레이트 젠틀맨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가장 크게 앞에서 끌었던 매체가 드러지 리포트입니다. 너무 헤드라인을 너무너무 세비하게 잘 달아요. 그리고 그 뉴스 선택에 그 선택의 맛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드러지 리포트가 모니카 루인스키 사건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면 딱 한 페이지예요. 이 드러지 리포트는 온라인상에서 링크만 하니까 제목 바꿔 달아서. 그때부터 유명해져서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서 그 힘으로 당선이 됐는데, 드러지 리포트가 없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2019년 여름에 어느 날인가 멕시코 벽 쌓는다고 하더니
한치도 못 쌌네. 지금 뭐 한 3마일인가 쌌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것은 보수공사 이런 것은 다 합쳐서 뭐 몇백 마일 된다고 하더라도 2,000마일이에요.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그 길이가 국경의 길이가. 그런데 그 하나도 한치도 단 한치도 쌓지 못했네 하면서 결별하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굉장히 과감하거든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도 한번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드러지 리포트가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 사람이 뭐 진보적이라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가 끝나고 다시 몸을 추스리려는 것인지 이 정도 나가면은 이건 완전히 드러지 리포트가 지금 민주당을 그 후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지금 모양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코비드 드라이브 바이, 그 코비드 감염자이면서도 이 드라이브 바이 그 시위대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진도 보여주고 what to believe, 뭘 믿어야지 돼. 예전 같으면 이게 맞아, 쟤네가 틀렸어 하는데 what to believe 하고 퀘스천 마크를 딱 하는데 딱 소리가 딱 나네요. 딱 하지를 않는가. 그리고는 이제 공화당이 굉장히 힘들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사람들 얘기들을 지금 쭉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지 리포트 같은 게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월트 리드 병원에서 서명하는 것을 이방카 트럼프가 먼저 우리 아버지 어디 가서든지 일을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비인종에 뭐 서명하는 것처럼. 그런데 백지의 한가운데 본인 이름 쓰고 있었던 거. 이런 것이 지금 드러지 리포트가 올려놓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 해서 스테이지 됐다라는, 연출했다 이라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드러지 리포트가 대통령을 떠나는 것도 대통령에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드러지 리포트를 대신하는 다른 매체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리고 대가를 치르면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년 사이에 드러지 리포트를 아주 그 충성스럽게 방문하는 방문객이 42% 줄어들었대요. 그런데도 지금 트럼프 아니다 하는 형태로 하는 겁니다. 드러지 리포트가요. 그리고 연방대법관도 뭐 12일부터 청문회 한다고 하는데 뭐 일단 법사위원회가 상원에 22명인데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당연히 그 법사위원장은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공화당이 뭐 돈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선거에.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이 있고 또 미치 매코넬도 하겠다고는 하는데 이 린지 그레이엄을 포함해서 22명 가운데서 12명이 공화당이고 10명이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이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포함해서 에미 클로바셔 전 그 경선에서의 후보, 뭐 또 코리 부커 경선에서의 후보 등등을 포함해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 10명 정도 해서 22명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일단 공화당에서 12명 가운데서 2명이 양성 판정이에요. 그러면 12일 날 가까스로 지난 주말에 양성 판정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거 하자마자 바로 무슨 뭐 청문회 하나요? 청문회는 뭐 어떻게 한다, 멀리서 한다 하더라도 상원은 투표를 투표장에서 해야지 되거든요. 그 사람들 와서 네거티브로 확실하게 그때까지 되는지도 뭐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일이고, 모든 것이 다 너무너무 어수선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도 계속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국하고 몽고만 안 가기로 하고 이제 일본에서 뭐 호주라든가 인도 총리, 일본 총리를 다 만나잖아요. 긴 얘기 다 빼고 여기서 한국적인 것은 이 세 총리를 만나서 미국까지 합쳐서 이제 그 말하자면 4인방 국가라고 따로 부르고 있는데, 북한 문제, 중국 문제에 대해서 서로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랍니다.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이 변하고 있죠. 왜냐하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뭐 김정은 위원장이 옥토버 서프라이즈에서 만난다던가 이런 일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한국이 따지고 보면 당사국인데 한국은 방문도 취소했고 이렇게 나머지 3개국과 같이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볼 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양성 반응이다 할 때 해외에 있었거든요. 유럽에 있었는데도 크로아티아 방문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아시아 방문을 하게 되는데 해외에서 미국이 여러 가지로 너무나 좀 힘이 빠지니까 이 외무장관이 일하기도 좀 힘들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숨 쉬는 명품 이불입니다. 외길 33년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벌써 10월 달이 돼서 노벨상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의학상에 이제 미국 사람 2명, 그리고 영국 사람 1명, 뭐 C형 간염에 관한 연구 업적으로 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러한 그 의학상보다는 오늘은 백악관의 그 백악관 대변인이요. 어제도 기자들에게 브리핑했거든요. 어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하니까 겁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잘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